이제 역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역학은 크게 봤을 때 정력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 동력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운동학이나 운동동력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동력학의 일부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게 정력학과 동력학을 이렇게 구별하면 되는데, 어떻게 구별하면 되는 거냐면, 정력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이라고 하는 자체가 서로,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쉽겠네요. 힘이 0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지된 상황을 다루겠다는 소리예요. 힘이 균형을, 그러니까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잖아요. 힘이 평형 상태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서 힘이 0인 상태, 다시 말해서 정지한 상태를 다루는 게 여기는 정력학이에요. 그리고 동력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렇지가 않고, 동력, 말 그대로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힘이 작용해서 운동하고 있을 때 다루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어떻게 구별하면 되는 거냐면, 똑같이 힘은 작용을 하는데 이쪽은 특별하게 힘을 고려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원인에 상관없이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앞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수업을 할 때 배웠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 속도나 가속도나 또는 변위만 가지고 논하겠다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운동학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동력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을 고려를 해서 다루겠다고 하는 입장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역학의 어떤 학문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살펴봤고,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부연 설명을 잠깐 했어요. 동력학, 여기에 힘이 작용할 때, 그리고 정력학, 힘이 평형을 이룰 때, 그리고 역학은 뭐겠어요? 한자를 쓰면은 역자라고 하는 자체는 힘력자를 쓰는 거잖아요. 영어로는 여기 메카닉스라고 하지만 힘력자, 다시 말해서 힘을 받아서 물체가 운동하는 현상을 기술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학이 대강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도대체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옆에 힘의 측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하면 될까요? 그리고 힘은 스칼라량일까요? 벡터량일까요? 실제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벡터량이에요. 여러분들은 힘은 벡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 실제 힘을 측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해봤을 거예요. 이런 용수철, 지금 이 안에 용수철이 들어있는데, 힘을 측정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용수철에 여기에 질량을 달게 되면, 지금은 질량을 다는 것보다 제가 손으로 당길게요. 힘을 가해서 당길게요. 그러면 틀림없이 용수철이 이렇게 힘을 가하면 갈수록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힘이라고 하는 걸 측정을 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어떤 탄성계수를 알고 있는 용수철에다가 질량을 달아놓고 그 늘어난 길이를 이용을 해서 힘을 실제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보면은 힘과 이렇게 연이 사이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힘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는 용수철의 탄성계수도 바로 이 기울기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힘은 벡터량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이 밑에 그림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벡터량이에요. 우리가 스칼라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1 더하기 1을 하면 2가 나오는 게 스칼라량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힘을 만약에 이렇게 더해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힘을 지금 수평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당기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물체를 아래쪽으로 당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힘은 지금 이 그림처럼 합력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은 지금 제 손가락으로 나오듯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사람은 이 물체를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당긴다라고 한다면 실제 힘은 이 두 개의 합력이 이 방향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계산하기 쉽게 이 힘에 당기는 크기를 여기를 1, 그리고 아래쪽으로 당기는 크기를 1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여기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벡터하고 스칼라하고 바로 이런 점에서 서로 달라요. 힘은 벡터량이기 때문에 방향이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단순하게 1 더하기 1 해서 2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합력을 구할 때는 여기 폐기사변형법을 이용을 하던 삼각형법을 이용을 하던 해서 여러분들이 이 두 벡터 사이에 합력을 구하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힘은 벡터량이다 라고 하는 걸 먼저 이해를 했고,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용수철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어떤 기준되는 개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어요. 왜 제가 용수철로 힘을 측정할 수 있어요 하는 얘기를 하냐면, 실제 이거는 물리계를 다루기 때문에 뭐를 측정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꼭 고려를 해봐야 돼요. 무엇을 이용해서 측정한다라고 하는 걸 측정할 수가 없으면 물리가 아닌 거지, 물리학이 아닌 거잖아요. 바로 그래서 힘을 어떻게 측정을 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힘사에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벡터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또는 실제는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지켜보면 돼요? 또 다른 방법은 힘을 측정을 할 때는 어떤 물체를 밀어보면 되잖아요.
밀어봤을 때 질량을 이용해서도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어요. 반대로 힘을 이용을 해서 얼마나 빨리 가속되느냐를 통해서 질량을 거꾸로 유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실제 측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구나 하는 거를 꼭 머릿속에 염두에 놓고 있어야 돼요. 이게 과학이고 이게 이학이고 공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